나이스 사이언스는 첨단 나노 의료기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기반 기업입니다. 국내의 핵심 특허를 10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셀프 리포트 등 주요 국제학술지에 나노 기공침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기술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통증 조절 효과, 생체 적합성, 항암 적용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차세대 통합의학 치료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수일 시티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기공침 기반 첨단 융합의료기술 항노화 항암 효과를 갖는 차세대 치료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에서 오셨는데 여기 경희대 박희준 교수님하고 한 연구도 있거든요. 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들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면 첨단 융합 의료라고 써놨거든요. 자, 보시면 침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첨단 융합 과학기술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나노과학자고요, 양자공학자고 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 어떤 접근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침은 촉매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체 내에서 일종의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특히 나노기술과 같은 물리적 구조가 개입되는 경우에 그 작용은 촉매의 표면구조 설계와 매우 유사하게 침이 작용할 거라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 자체는 전기화학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미세한 전극, 자극을 통해서 반응을 유도하고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소적 개입 방식이 매우 흥미로운 그런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침은 최근에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분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영향을 해석하고 조절한다는 철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여지는 이 문장은, 이 가문의 문장은 덴마크 왕실에서 닐 보어, 그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어의 업적을 기려서 덴마크 왕실에서 준 문장, 공식 문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태극 문양이 있죠. 예, 이 닐 보어가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닦을 때 양과 음과 양, 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양자 물리학과 접목해서 이미 그 당시에 1850년에서 60년대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자 물리학의 기초적인 토대를 닦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동양 철학이 아니고 동양의학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양자 물리학의 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닐 보어 부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침의 효과나 침의 어떤 기전이 양자 물리학과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침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매화학이고 전기화학이고 양자 물리학이 녹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나노기술자여서 이 침의 표면을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모닉 이펙트라고 골드라든가 실버라든가 카퍼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 작은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요. 사이즈 이펙트, 표면적을 넓혀서 사이즈 이펙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피스 에어리어를 조절함으로써 침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침의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약초를 먹는 것만큼이나 오래된 게 침의 역사고 동양의학의 역사인데 BC 500년경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이, 전기화학이, 촉매화학이 침에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나노기술을 침에 적용해서 처음으로 논문을 냈고, 그걸 이용해서 항암 효과를 보인 그런 논문을 2017년에 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뇌과학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샤워할 때 더운 물로 샤워하다가 찬물 샤워하면은 뇌세포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이제 낯선 곳을 여행하면 뇌세포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런 자극은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데, 피부에 찬물만 끼얹어도 뇌세포가 생길 판인데, 과학적으로 지금 근거가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어떤 금속 모양의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여기서 핵폭탄이 터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피부에 찬물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한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데 어떤 뾰족한 바늘 하나가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근데 그게 혈자리다. 요즘 그 벙커를 부시고 들어가는 미사일에 대한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이죠.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미사일을 쏘는 듯한 그런 정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침이 들어가는 순간 피하를 식별해야 되겠죠. 이 침이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건지 살리려고 들어온 건지 피하 식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거기 가서 이 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착안한 것은 이 촉매제가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는데 착안을 했습니다. 일반 침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굉장히 매끄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이 일반 침 표면에 호모지니어스하게 아주 균일하게 포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어를 만들게 되면 침의 표면이 30배까지 늘어납니다. 그건 잘 모르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침 하나를 맞으면 침 30개 맞는 거하고 똑같은 표면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노 기술의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나노 입자로 작아지면 나노 세계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양자 효과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플라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침의 표면적을 넓혔더니 이게 이제 전기 저항을 측정한 건데 이게 일반 침의 전기 저항입니다. 컨벤셔널 리드를 해갖고 까만 게 일반 침의 전기 저항이고 표면적이 넓어지면 당연히 저항이 떨어지는 게 전자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표면적을 저희가 이제 쟀을 때 요 맨 위에 있는 게 표면이 30배 이상 커진 겁니다. 저희가 나노 포어를 만들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대구 한의대하고 알코올 중독이 된 쥐를 치료했는데 대구 한의대는 일반 침 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된 쥐를 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된 쥐의 그 떨림을 측정한 방식인데 이게 일반 쥐의 알코올의 떨림이 이 정도면 그냥 일반 침으로 이 정도 치료가 된 거고 저희 포러스 나노 침으로 굉장히 많이 더 치료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신약 개발에서도 굉장히 유의한 효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투고를 했더니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투고를 했는데 리뷰어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표면적 30배 이게 일반 침하고 똑같은데 표면적은 저희가 20배에서 30배가 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표면적과 같은 대침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보라고 리뷰어가 이제 그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카인 중독이 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코카인 중독이 된 쥐를 가지고 일반 침과 나노침과 대침을 이용해서 비교를 했더니 저희 나노침이 이 대침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침은 보기만 해도 이게 일반 침이면 대침은 거의 대못 사이즈거든요. 실제로 사람한테 쓰는 침이에요. 그러면 이 침을 사람이 맞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많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싫어할 텐데 표면적만 따지고 보면 일반 침과 유사해서 이 통증을 비교해야 되는데 통증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저희가 쥐가 통증을 느끼면 그 쥐의 스크리밍을 그 소리 지르는 거를 이렇게 레코드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일반 침에 쥐의 그 통증을 소리 지르는 걸 레코드한 거면 이게 나노 다공침에 그 통증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대침을 찔렀을 때 통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의 표면적은 대침과 같은데 그 통증은 일반 침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침이 효과가 좋아졌으니 문헌에 나와 있는 전통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온 암 치료도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한의사분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쥐에 HT7이라고 신문열을 타겟으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대조군이고요. 일반 침은 매끄럽고 저희 나노포러스 침은 이렇게 포어가 많아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촉매 효과를 더 보여준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조군을 가지고 있는데 I1에서부터 I10까지 있습니다. I1에서부터 I6가 초기암이에요. 쥐의 대장암 초기를 발현한 겁니다. 그 AOM이라고 아족시 메세인을 계속 주입하면 쥐의 대장암이 발현돼요. 그래서 그 초기는 저희가 AOM을 4에서 5주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4주 동안 치료를 했을 때
대장암 초기의 세포의 변화를 보는 것이고, 말기암은 저희가 4에서 5주 정도 AOM을 주고 기다리면 이제 암이 계속 커져요. 암이 계속 커지면 45주에서 48주까지 4주 동안 침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암의 사이즈가 커졌냐 작았느냐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ACF라고 이 세포의 변형을 보는 건데, 이 초기 암에서 대장 점막에서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장샘의 작은 군집으로 대장암 초기 전암성 병변으로 간주되는 건데, 이렇게 군집되어 있고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는 세포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침을 이용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침을 이용했을 때는 암 예방 효과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타카테닌을 저희가 측정한 건데, 요거는 이제 말기암이 되겠죠. 말기암에서 베타카테닌은 M9이 일반 침으로 치료했을 때 베타카테닌이 여기 이게 이게 폴립자 같은 게 보이는 게 베타카테닌이거든요. 여기 그대로 있고, 저희가 나노포러스 침으로 했을 때는 베타카테닌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말기암 쥐의 대장을 갈라서 암의 크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암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이게 암이거든요. 암의 크기를 측정했을 때 일반 침으로 시술을 했을 때보다 저희 포러스 나노 침으로 시술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암 사이즈가 줄었다는 거를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쥐 실험이지만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2017년에 게재를 하고 1년에 2,000편의 암 관련 논문이 실리는데 그해 4등을 했습니다. 1, 2, 3, 4등을 해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본 논문이 됐고요. 항암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항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침 맞아서 따끔한 정도의 어떤 그런 것만 있었고, 그때 이제 언론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침을 가지고 경희대학교 박희준 교수님하고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임상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족삼혈액 침을 일반 침과 나노포러스 침을 비교해서 찍은 거고요. 그 삽입했을 때, 그 다음에 조작했을 때, 제거했을 때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일반 침은 이렇게 파랗게 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퓰레이션, 이게 돌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혈류량을 측정을 했어요. 그 주변에 흐르는 혈류량을 측정했는데, 저희 나노포러스 침이 굉장히 혈류량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드는 위드드로예요. 침을 빼고 나서도 그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이 자극은 일반 침과 똑같은데 혈류량도 증가하고 지속성도 오래 간다는 것을 임상에서 보여줬고, 특히 이제 도플러 이미지를 저희가 봤는데 훨씬 넓고 강한 혈류 증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게 저희 포러스 침이고, 요건 일반 침입니다. 요거 일반 침이고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 그러면 일반 침과 이 포러스 침이 어떤 게 더 많이 아프냐 봤을 때, 저희가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통증 및 불편감은 일반 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면적은 20배에서 30배가 넓어졌는데 대침은 아파서 못 맞아요. 대못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0배나 넓은 표면적을 가진 침이 일반 침과 효과도 굉장히 좋으면서 통증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임상시험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상용화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저희가 암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 임상도 하고 있거든요. 이 암 치료 기작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이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 없고, 그리고 치매 과학화, 첨단 과학화를 통해서 인류의 보건복지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다는 과학자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굉장히 많은 한의원분들과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서 항암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제약회사는 돈 안 되는 곳에는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안 되고 의료에 대한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그 다공성 침이라든가 과학화된 침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